녹화가 한번 끊어져서 다시 녹화를 하게 되었는데 좀 짤막하게 오늘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MLB 우천의 그러니까 비의 영향으로 구매를 하지 못하는 경기가 여러분들이 오늘 많이 노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 클리블랜드 경기, 메시익 대 몬테로 경기라서 메시익의 강세를 좀 많이 보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경기가 오늘 비가 오다 그쳤다가 계속 반복되는 경기라서 경기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지조차 의문입니다. 비 맞으면서 야구해버리면 그것도 손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구매를 못하게 됐고, 그 다음에 쿨워스필드 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 중간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서 이 경기가 이제 막판에 가서 어떤 양상으로 바뀔지 지금 장담할 수가 없어요. 쿨워스필드 경기. 그리고 이게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오프너에 거의 불펜데이급 테너 고든 나오는 경기이고, 텍사스도 지금 코리 시거까지 부상으로 빠지면서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당장 이 경기도 어차피 진행돼도 혼전인 경기인 거예요. 그래서 비까지 있다 보니 애초에 건들지 말아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인트루이스 대 피츠버그 경기인데 이것도 지연 시작이 될 가능성이 조금 높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일단 진행이 될 것 같은데, 비가 오고 언제 그칠지 모르고 일단 비구름이 껴있는 상태에서 경기를 하다 보니까 이 경기가 선발들에 영향을 좀 끼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어서 이 경기도 개인적으로는 오버 좀 건드리고 싶거든요. 근데 비 때문에 개인적으로 조금 욕심을 부리고 싶습니다만 참았던 그런 경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까지 오늘 세 경기 기본적으로 비 소식이 있다는 거 꼭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가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일단 지금 웨더스닷컴 기준으로 비가 온다라고 되어 있고, 그걸 토대로 지금 로토와이어에서 강수확률을 표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완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은 애초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경기부터 좀 보면 되겠죠. 마이애미 대 애틀랜타 경기부터 한번 시작해 보면, 어제 경기에서 마이애미가 또 대승을 했습니다. 이게 어제도 이게 트리거가 마이애미 승 트리거가 나왔거든요. 진짜 기깔나요. 이게 뭐 트리거도 맞추는 경기가 있고 틀리는 경기가 있긴 한데 저도 어제 트리거 반대로 걸어섰다가 이제 개판 터졌고 이제 무시를 할 수가 없는데, 어제도 이제 마이애미 승 트리거 났던 게 12대 0이라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어제 애틀랜타 타선이 거의 침묵하는 모습 보였었고, 제가 예상했던 이 라인업 중에서도 그래도 가장 베스트 라인업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해리스에다가 스미스랑 뭐 김하성 나오고 이렇게 하면서 일단 꺼낼 수 있는 자원을 다 꺼내는 경기를 펼쳤음에도 성과가 안 나와요. 그 과정에서 이제 버머 개털려서 이제 못 나올 것 같고, 킬레이 최근에 부하 걸려서 이제 못 나올 것 같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오늘 불펜에서는 반강제적으로 필승조 들이 이제 남아있는 상황이다, 좀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애틀랜타 입장에서는 페레즈가 버텨주면은 좋은 모습 보일 수 있겠다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만, 결국 어제 경기에서 버머가 이 쳐맞았던 이 홈런이 그 자벨 에드워즈랑 그 다음에 사노아였죠. 그 다 좌투수였잖아요, 결국 버머가. 근데 오늘 또 페레즈 좌투수 나오는데 그렇게 상위 타선에서부터 9-1-2, 3-4 넘어가는 과정에 이제 불안감을 심어줄 수 있는 요소가 이미 생겨버렸다고 한다면, 오늘 경기에도 가렛이 나온다라고는 하지만 마이애미 타선 자체는 절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타격감이 어제 12개 12득점을 하는 과정에서 이 볼질이 영향이 좀 컸었거든요. 실질적인 타격 페이스만 봤을 때는 어제 타구의 질만 우리가 따져봤을 때 마이애미가 12대 0에 이길 가치를 보여줬는가를 우리가 논해보면, 이 타자 중에서는 결국 이제 노르비라든지 아니면은 에드워즈라든지 아니면은 조맥이라고 어제 경기에서 포수로 나왔던 또 친구가 있어요. 걔가 어제 타격감이 실제로 안타는 하나밖에 안 때리고 4타점이 되긴 했습니다만, 일단 안타는 하나밖에 못 때렸음에도 타구 질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 다음에 로페즈도 마찬가지였었고 사너도 마찬가지였었고, 그래서 이제 하드히트가 이루어지는 타구 질들이 분명히 나왔었던 이 마이애미 경기 양상이었다 보니까 오늘 경기에서도 마이애미 타격감 자체만은 실제로 무시할 수는 없다라고 보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오늘도 마이애미 득점 수준 좀 올라올 거라고 바라보고 있고, 애틀랜타 타선이 가렛을 공략할 수 있냐 없냐를 논해야 되는데, 가렛이 지난 경기 정말 안 좋았었죠. 그래서 오늘 경기에서도 가렛이 결국 2인도 못 번지고 내려가게 돼버리면 경기는 혼전이 되겠습니다만, 이 애틀랜타가 최근에 좌투 상대로 성적이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에요. 올슨이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알비스도 지금 타격감 안 좋고, 그 다음 발드인도 타격감 좀 안 나고 있고, 근데 아쿠냐 주니어 돌아올 거라고 보는데 돌아온 경기에서 이 경기 성과를 또 만약에 이게 못 내버리는 상황이 생겨버리면 오히려 그냥 아쿠냐에게
타격감 회복을 위한 기회를 주는 경기 정도로 의미부여가 되는 그런 양상으로 끝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경기가 애틀랜타도 좀 불안한 경기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오버도 생각을 하고 싶긴 합니다만, 일단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마이애미가 어제 경기에서 이제 또 쓸데없이 굳이 왜 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바우처랑 바처를 썼어요. 그래서 불펜에서 애틀랜타가 반강제되게 이게 거의 이제 리를 일단 쓰게 될 상황이 생기다 보니까 내일 경기에서 애틀랜타가 조금 가렛이 좀 부진한 거를 잘 구워 삶으면 오버 양상 속에서 그 클러치 한 점 차, 두 점 차 정도의 클러치 상황을 이제 이겨내는 그런 필승조 운영을 통해서 경기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좀 그 정도를 일단 생각을 해본 경기예요. 추천은 그래서 많이 못 드릴 것 같아요. 어차피 오버거든 경기고, 페레즈도 제가 어제 아이엠의 경기 보면서 느꼈던 게 결국 이 타격의 타구 질이라고 하죠. 이 발사 각도라든지 속도라든지 하디트가 이루어지는 그 모먼트 자체가 너무 많았다 보니까 타격감이 나쁘다라고 볼 수가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이 경기는 오버 보면서도 애틀랜타 똥줄승 정도 바라보지 않나, 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경기는. 자, 그다음에 디트로이트 대 클리블랜드 경기인데 진행되면 클리블랜드 승 가면 좋겠죠. 근데 비가 일단은 분명히 오락가락하는 경기입니다. 이게 예보 자체가 좀 보면서도 화딱지가 나요. 같이 봐보면은 여기 있죠. 중간에 비 소식 있죠. 보면은 이 경기가 현지 시간으로 6시 40분 경기인데, 웨더스타컴 실제로 6시부터 보면은 약간의 비가 오다가 청둔 번개가 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름이 껴있다가 또 이제 국지성 호우가 또 온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조금만 또 당겨져 와버리면 애초에 새벽에도 비 소식이 있는 구름이 계속 껴있어요. 그래서 중간에 비가 끼어버리면은 이 경기가 난잡해져요, 애초에. 그래서 진행이 혹여나 된다고 하더라도 리스크를 안고 경기를 이제 바라봐야 되는 경기가 될 거고, 여러분들이 이 경기에 대해서 그래도 난 메씩 나오는 경기 이거 못 놓치겠다, 클리브랜드 요새 존나 잘 치는데 씨발 디트로이트 지금 연패 빠져있는 거 이거 그래도 구워 살면 먹어야 되지 않냐, 그런 고집을 부리신다면 전 할 말은 없습니다. 근데 일단은 날씨 예보는 제가 보여드렸으니 그거 자체는 일단은 꼭 참고하시고 반영을 하신 채로 접근하셔라 정도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진행된다면 클리브랜드 승 생각하고 싶어요. 예, 그런 경기이기는 합니다, 이 경기가. 자, 그 다음 경기는 필라델피아 대 신시내티의 경기입니다. 어제 경기에서 필라델피아가 막판에 진짜 똥줄승했어요. 애쉬크래프트 구워 삶으면서 결국 필라델피아는 이 경기를 극적으로 또 이제 경기 후반에 만들어냈던 경기였었고, 이제 오늘 경기에서도 양 팀의 불펜에 대한 우려가 같이 좀 섞여 있는 경기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아요. 일단 애쉬크래프트 멀티닝이 또 털렸고, 그 다음에 이제 브룩도까지 등판을 시켜버려가지고 불펜에서 자원도 갈아먹었고, 신시내티 그다음 필라델피아는 이제 연투가 가능하긴 합니다만 어제 켈러랑 알바라도가 결국 성과가 좋지 못했었고, 컬커링이 짧게 던졌던 거 다행이고 듀란 퍼펙트 했던 거 다행이고, 그래서 연투해주면은 또 컬커링 듀란 정도로 봐야 되는데 루자르도가 나오는 것이 희망이에요.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신시내티가 저번 시리즈에서 좌투수 나오는 경기에서 신시내티가 그렇게 정말 좋은 타격을 펼쳐주고 있는 것은 맞긴 합니다만 칸티뉴 나온 경기였었죠. 그렇게 좌투수 상대로는 성적이 또 안 좋았다 보니까 질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도 결국 신시내티 타선은 그렇게 많이 폭발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경기에서도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당장 이 경기가 필라델피아의 불펜이 불안한 것도 있지만 일단은 필승조 연투가 가능하다는 점에 루자르도가 좌투수라는 거 하나만으로도 많이 힘이 됩니다. 신시내티 타선이 어제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엘리 델라 크루즈, 쌀 스튜어트는 어제는 결정적인 홈런을 때렸고, 블리데이, 그 다음 맥레인, 스티어까지 좋은 타격감을 보여주고 있는 행보가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걸 억제시킬 수 있는 결국 좌투수거든요. 그래서 오늘 경기에서도 이 좌투수 루자르도의 빨이 조금 더 살아나지 않을까라고 바라보면서 체이스 번즈가 얼마만큼 해줄 수 있을까. 지난번에 이제 필라델피아 원정에 지난 시즌 데뷔를 하면서 이제 데뷔 시즌 초반에 필라델피아 원정 가가지고 볼질을 좀 하긴 했습니다만 완벽하게 좀 막아내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이번 시즌 많이 성장했죠. 체이스 번즈가 지금 이제 오늘 기회일 수도 있는 게, 카일 슈아버가 지금 이번 타자의 이름을 올리고 있긴 합니다만 오늘 못 나올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라인업에 빠진 이유가 이 슈아버가 오늘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았대요. 그래서 이제 빠지는 걸로 결정을 했고 이번 시리즈 늦게 좀 돌아올 것 같다라고 일단 감독이 타격 코치 이제 돈 매팅리가 아마 말을 한 걸로 이미 인터뷰를 한 걸로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늦게 돌아온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이번 시리즈 그가 2차전 스타팅까지는 힘들지 않을까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경기가 애초에 이게 8시 전에 시작하는 거라서 어차피 우리는 도박수를 뛰어야 되긴 합니다만 카일 슈아버가 나오지 못할 가능성이 실제 높아요. 지금 DTD 상태거든요, 애초에.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지금 벅스턴도 그렇게 못 돌아오고 있는데 미네소타에 카일 슈아버도 컨디션 회복이 그렇게 빨리 될 가능성이 없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카일 슈아버가 빠져버린 게 크죠. 최근에 10경기 정도 만에 홈런 6개인가 8개인가 때려내면서 엄청난 장타 페이스를 가져가고 있는 카일 슈아버인데 그 슈아버가 없어져 버리면은 체이스 번즈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크게 줄어들죠. 이게 장타에 대한 부담이. 그래서 오늘 경기에서 9위로 좀 밀어붙였을 때 어느 정도는 버틸 수 있지 않을까라고 바라보면서 경기에 접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단 이게 필라델피아의 승을 좀 더 생각하게 되는 거는 결국 신시내티도 애쉬크래프트 털린 순간에 필승조 완전히 갈린 거거든요. 그래서 체이스 번즈가 진짜 이상적인 건 7이닝 던져주고 어떻게든 버텨내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긴 한데 그거를 지금 장담할 수 있는 경기는 아니에요, 애초에. 그래서 필라델피아가 그래도 자원은 남아있고 믿음직한 필승조가 있다라는 점에서 루자르도 플러스 알파 마무리 듀란 이렇게 해서 경기를 좀 더 플랜을 짜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 승 생각하면서도 8.5점이라는 게 결국 바람도 또 외야로 불고 이 필라델피아 홈무장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선발 투수가 이럼에도 이런 높은 기준점이 나오는 건데 활용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카일 슈아버 없음으로써 장타 생산에 있어서도 필라델피아도 어제도 물론 스타트 때리고 뭐 장타가 이렇게 나오긴 했습니다만 여기에서 오늘 그 가능성은 체이스 번즈를 내세우는 신시내티 앞에서 조금 더 이제 억제되지 않을까 가능성이 좀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일단 저는 메인으로 보는 건 언더일 것 같아요. 오히려 자 그다음 경기는 템파베이 대 볼티모어입니다. 야 이게 지금 아란다가 그렇게 못 치고 있는데도 돌아가면서 활약이 나오고 있죠. 템파베이가 어제 그냥 학살을 했어요. 좌투수 박살을 냈고요. 그다음에 우투수도 뭐 가리지 않고 안타를 계속 때려냈는데 어제 내리 좌투수를 꺼내서 이제 로저스 내려가고 디트레인즈 나와가지고 또 털리고 포스터도 털리고 그냥 좌투 우투를 안 가려요. 그냥 필라델피아 그 템파베이가 지금 리그에서 알동부 지구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유를 어제 홈 경기에서 또다시 증명해 버렸고 그 과정에서 맥클레난이 이제 5이닝밖에 안 던졌지만 이후에 이제 그 솔레스키의 땜빵 그냥 3이닝 그냥 던져주기 그거 하면서 버티게 해버렸고 비계 정도만 활용하면서 불펜 다 아끼면서 또 경기를 승리해버렸어요. 잭스가 지금 선발 전향이 되고 나서 그렇게 만만하지 않은 피칭으로 좀 버티는 양상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고 브래디시가 나오긴 합니다만 이 브래디시 지난 경기 정말 잘 던졌습니다. 진짜 공 던지는 거 보신 분들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양키스를 상대로도 꽤나 그렇게 위력적인 피칭을 했다 보니 기대가 되는 것도 사실인데 오늘 템파베이 타선은 지금 맞기 쉽지 않을 것 같다. 아란다가 못 치고 있지만 뭐 카미네로 디아즈 뭐 델루카도 뭐 잘해주고 월즈도 잘해주고 있고 심슨 좀 아쉽긴 한데 아무튼 뭐 그래도 기량 자체는 이제 발이 있으니까 워낙 또 기대가 되는 것은 어쩔 수가 없고 오늘도 너무나도 기대가 된다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 템파베이는 그냥 원정 경기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번 시리즈만큼은 템파베이가 이 시리즈마저도 결국에는 가져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왜 다음 경기도 볼티모어는 선발 투수가 발표가 났는데 이 셰인 바즈가 나옵니다. 친정팀을 상대로 등판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번 시즌에 친정팀 상대로 경기 등판해서 던졌던 선수들 다 성적이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볼티모어가 져버리면 진짜 또 이거 수입 위기에 있다. 좀 그렇게도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경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개인적으로는 템파베이 승을 또 바라보게 된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워싱턴 대 뉴욕 매치 경기인데 이제 그리핀 대 맥레인의 경기입니다. 어제 이 경기도 거신 분들은 진짜 이제 우라통이 터질 수도 있고 나름 웃었을 수도 있고 뭐 그런 경기죠. 그래서 이제 오늘 경기가 당장 이제 또 매치에 그런 맹타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어제 연장에 가가지고 맹타를 치면서 경기를 박살을 내놨어요. 지금 이제 그 매치 같은 경우도 린도가 계속해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와중에 타선에서 계속 이제 하위 타선의 응집력을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어제처럼 결국
보비셋이라든지 아니면은 후안 소토가 또 쳐줘야지 경기를 뭔가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오늘 이제 포스터 그리핀 나오고 좌투수 나온다? 사실 다 반석이긴 해요. 지금 소토 같은 경우도 좌투 상대로 성적이 안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보비책 같은 경우도 좌투 상대로 성적이 안 나오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오늘 경기도 매치가 좀 불안한데, 맥레인이 이번 시즌 진짜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 브레이킹 볼이 스위퍼가 거의 이제 WBC 때 오타니가 결승 그 투아웃 9회말 투아웃에 마이크 트라웃 삼진 잡았던 스위퍼 보신 분들 있나요? 거의 그 스위퍼보다 훨씬 더 좋은 수준으로 지금 무브먼트가 엄청난 공을 지금 맥레인이 던지고 있어요. 그래서 타자들이 타이밍 잡기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고, 실제로 오늘 경기에서도 호투할 가능성은 분명히 열려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리핀이 버틸 수는 있겠는데, 결국 어제 경기 양 팀이 연장 승부를 가면서 이제 불펜이 결국 오늘 또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어제 브루스 라일리도 털리고 마이어스도 어제 털리고 위버의 브루즈반 멀티이닝에다가 데빈 윌리엄스는 연투에서 하루 쉬었는데, 이제 오늘 경기에서 또 마무리 체제까지 가려면 맥레인 다음에 또 누가 버텨야 될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워싱턴 같은 경우는 어제 풀린 파커, 그 다음에 저 발랜드에다가 지금 쓸 수 있는 불펜 다 박아 놓았죠. 그래서 이제 성적에서도 내일 경기에 뭐 러블레이디였나? 걔하고 이제 또 누구야? 불펜에서 지금 던질 수 있는 게, 또 자원이 많이 없어 보여요. 지금 이 워싱턴도. 그래서 그리핀이 애초에 이닝이 길지가 않은 선수라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불펜에서 결국 워싱턴이 부하가 걸리지 않을까. 선발에서 워싱턴도 매치도 불펜이 안 좋은 건 맞는데, 지금 맥레인이 이닝을 버틸 수 있는 수준과 그 다음에 그리핀이 이닝을 버틸 수 있는 수준이 결국 투구수 관리 능력에서 조금 차이가 난다. 그러면은 더 리스크를 안고 후반의 운영을 길게 가져가야 되는 게 워싱턴이 되다 보니까 이 경기는 워싱턴이 좀 질 것 같다 정도로 말씀드리는데, 저는 이 경기 막 주력급으로 매치가 맥레인만 믿고 갈 수 있는 경기는 여전히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매치의 팀 타율 자체만 놓고 보더라도, OPS만 놓고 보더라도 어제 그렇게 쳤지만 리그 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최근 1, 2주간의 성적이 나타나고 있고, 워싱턴은 꾸준하게 OPS를 끌어올리면서 리그 중상위권에서 이 타격 데이터를 꾸준하게 유지하고 있는 팀이에요. 특히나 또 워싱턴 홈 경기다 그러면은 또 상황이 또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기본적으로 워싱턴은 홈에서 오버게임을 하는 팀이고, 이제 어제 경기에서 워싱턴이 점수를 또 경기 초반에 못 내고 시작했던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3대1로 리드하는 경기 양상에 투수 붕괴가 나왔던 거였었고, 점수는 충분히 낼만치 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맥레인 절대 방심하면 안 된다. 당연히 저도 오버 경기 좀 예상을 하고 싶은 그런 경기입니다만, 그게 선발 투수들이 그래도 이제 그리핀은 범타 유도라든지 헛스윙을 잘 유도를 하고, 맥레인은 9위의 압도성이 있다 보니까 오버가 나더라도 경기가 좀 극적으로 오버가 날 가능성이 높다 보니 여러분들이 배팅하고 속 편하게 볼 수 있는 경기가 아니라 저는 추천드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 경기는 그냥 건들지 마세요. 어차피 불펜 싸움에서 누가 나올지도 예측하기조차 어려워요. 이게 혹여나 경기 양상이 이상하게 흘러가 버리면 내일 불펜 부하를 줄이겠다고, 매치도 마찬가지고 워싱턴도 마찬가지고, 이제 지금 마이너에서 콜업되어 있는 그들의 각자의 이제 루키 선수들 있죠. 데뷔한 지 얼마 안 된 뭐 두세 경기 던진 그런 이제 선수들이 오늘 마운드에 올라올 수도 있다. 좀 그렇게도 보여지는 경기입니다. 오로바 축하드립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뉴욕 양키스 대 토론토의 경기인데, 이제 어제 경기에서 양키스가 치조메이 그 때려낸 타구가 그 밀려가지고 타구가 뻗어가면서 밖으로 벗어나지 않고 폴대를 때리면서 경기를 뒤집어냈고, 벨린저의 홈런과 치조의 홈런으로 경기를 완전히 이제 휘어잡았었던, 어제 베드너가 막판에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이거를 양키스 굳혀내는 데는 성공을 했던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윌 워렌과 딜런 시즈가 나오는 경기이고, 딜런 시즈 지금 5월달에 크레이지 모드죠. 그래서 양키스가 오늘 경기에서 사고가 날 수 있다라는 생각도 좀 드는 경기긴 해요. 왜? 워렌이 최근에 흔들리고 있거든요. 그나마 지금 이게 양키스 같은 경우에도 이 타선 자체에서는 골드슈미트가 이렇게 막 그만큼 해주면은 진짜 더할 나위 없이 좋죠. 그래서 오늘 경기에서도 개인적으로 기대가 되는 것도 맞기는 한데, 이게 하나만 오늘 또 공개하겠습니다. 트리거가 오늘 또 많이 나왔는데,
오늘 저도 양키스 승을 고르고 싶었어요. 딜런 시즈가 나오니까 다 배당이 좀 괜찮아져서. 근데 토론토 승 트리거가 떴습니다. 어제도 나중에 말씀드릴 겁니다만 시카고 컵스 경기도 누가 봐도 시카고 컵스 승 같았었거든요. 근데 미러키 승 났죠. 미러키 승 트리거 떴었거든요. 제가 거스르고 그거를 시카고 컵스 승을 주력 한 경기를 이미 썼어요. 그거를 이미 트리거가 나와 있는데도 아무리 봐도 그게 미러키 승은 못 보겠는 거예요. 근데 그게 또 미러키가 이기더라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석을 하면서 이 딜런 시즈가 이번 시즌 공략당하고 있는 슬라이더는 여전히 위력적이긴 한데 이 빠른 공에 대해서 로케이션도 마찬가지고 히팅존을 보면은 분명히 양키스 오늘 경기에서 바람도 외야로 불다 보니까 장타를 때려낼 수 있는 힘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게 당장에 이게 양키스가 선발에서 9위 싸움에서 밀린다고 한들 기대값에 밀린다고 하는데 이게 과연 양키스가 홈에서 과연 질 것인가. 이번 시즌 양키스의 홈에서 타격 데이터만 놓고 보더라도 딜런 시즈가 실투 안 하면 그냥 끝나는 경기거든요. 그래서 양키스 승을 진짜 생각을 하고 싶은데 토론토 승 트리거가 떠 있어요. 근데 양키스도 불펜이 안 좋고 토론토도 어제 피셔 나오고 호프먼 쓰고 오늘 나와봤자 이제 발랜드랑 그 다음에 로저스 말고는 지금 없는 상황에 불펜도 서로 약한다고 한다면은 이게 타격에서 누가 더 우위인가 고민을 해봤는데 아무리 봐도 저는 양키스거든요. 근데 트리거가 그렇다고 하니까 저는 뭐 여러분들에게는 선택에 맡겠습니다. 어제 저는 트리거랑 싸워서 졌습니다. 근데 일단 저도 오늘은 다시 한 번 더 양키스를 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홈에서 데이터가 너무 좋아서 양키스 승을 말씀을 드리긴 합니다만 일단 트리거는 토론토 승을 말을 하고 있다. 좀 그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갈렸습니다. 저도. 근데 저도 굽힐 생각은 없어요. 워렌도 지금 이번 시즌 그 낮게 꼽히는 97마일의 싱커도 굉장히 위력적이고 토론토가 그 공에 대해서 결국 이제 게레로 주니어라든지 스프링어 정도만 견제를 좀 받게 되면은 양키스 입장에서는 오히려 토론토 타선이 그렇게 어려워 보이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를 양키스 승을 좀 고집을 하게 될 것 같긴 해요.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캔자스 시티 대 보스턴의 경기인데 이것도 진짜 경기가 개판이긴 합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저는 보스턴 승원더를 일단 말씀드립니다. 근데 왜 그렇냐? 보스턴도 지금 부상자 명단이 조금 안타깝죠. 당장 나바에스가 이름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도 DTD 상태고요. 보스턴도 지금 불펜에 스타팅 라인업에서 부상자들이 지금 라파엘라, 그 다음에 라바에즈, 로반 안토니, 그 다음에 트레버 스토리 전부 다 부상이에요 지금. 그래서 보스턴이 언더게임이 나오는 이유가 괜히 그게 있는 게 아니라 부상자들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걸 반드시 아셔야 돼요. 그런데 캔자스 시티가 그러면 타격으로 해주면 안 됩니까? 아빌라 오프너 쓰고 이제 오늘 경기에서 또 그 캔자스 시티가 불펜에서 또 버텨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타선에서 그럼 부상자 없으니까 버텨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할 수 있는데 다음에 나올 선수가 이미 공식 홈페이지에 팔터로 지금 예고가 되어 있는 팔터가 오프너 나온 다음에 아빌라가 얘는 3, 4이니까 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나올 거로 보고 있는 거고 이후에 불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캔자스 시티는 타선이 멀쩡하니 불펜에서 지금 이제 부상 이탈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선발에서도 뭐 부빅도 나타나는 거지만 그 스트람 이탈에 있고 없는 상태이고 그 다음에 에스타베즈 없고 뭐 이런 식으로 뭐 불펜에서도 나름 이름값 있는 선수들이 계속해서 이탈한 상태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체제 속에서 얘네도 지금 인디아 부상에다가 그 다음에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아무튼 인디아 부상이에요. 인디아 부상가 하면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인디아 부상인 것도 지금 좀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도 당장의 여력이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다. 그다음 제가 계산하기로는 이게 여기 라인업 만약 이 라인업들 나오면 여기에 사다리 걸리면은 이제 좌투수 다니엘 린치 꺼내서 맞고 그 다음에 슈레이버 꺼내고 이러면서 경기를 마무리할 가능성이 캔자스 시티에게 여력은 있다라고 정도만 보여집니다. 다만 이게 팔터가 나오는 것부터가 이미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고요. 수아레즈가 반등을 하면서 보여준 그 경기 운영 능력에 결국 그 똥볼이지만 체인지업의 헛스윙 휘 퍼센테이지 이번 시즌도 정상급이거든요. 그 데이터가 이미 여전히 받쳐주고 있는 수아레즈라고 한다면 캔자스 시티의 타선이 좀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은 분명히 있어 보이고 그걸 토대로 바라봤을 때는 언더게임 양상 속에서 이게 보스턴이 똥줄승 하지 않을까. 그래서 불펜이 버틸 수는 있으니까 똥줄승 하지 않을까 정도로만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그 다음에 미네소타 대 휴스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부상이 지금 심각한데 휴스턴도 불펜의 부하가 지금 굉장히 심하게 걸려 있으면서
지금 불펜 성적도 리그에서 최하위죠. 꼴찌의 불펜 성적이 나오고 있는데 타선에서도 부상이 계속해서 휴스턴도 아직까지 완전히 회복이 안 되어 있죠. 마이어스부터 시작해서 알투베 그다음에 저 칼로스 코레아도 부상으로 빠져 있고 로페르피도 템파베이 토론토에서 데려왔더니 부상이고 그다음에 트렌멜도 부상이고 다 부상이에요. 불펜 디아즈도 부상이고 불펜에서도 소우사 디디 걸려 그 15일짜리 올라갔고 이미 헤이더 이탈했고 뭐 다 지금 좀 부상으로 지금 돌아오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성적이 총체적 난국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미네소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미네소타 같은 경우에는 타선에서 불펜은 원래 안 좋아. 어제 또 오르제까지 써버렸다 보니까 불펜은 또 원래 안 좋은데 타선에서도 지금 벅스턴이 못 돌아오고 있어요. 이 벅스턴의 엉덩이 부상이 지금 계속해서 못 돌아오면서 라인업에서 빠지고 있는데 제퍼스도 지금 DTD 걸려 있고 젠킨스도 DTD 걸려 있고 불펜에서 샌즈 15일짜리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발 쓰다가 그 나가리 돼가지고 불펜으로 갔다 왔다 갔다 했던 그 아델 또 팔꿈치 부상 더 줬고 타이브리들도 이탈에 있어서 불펜 부담 더 커져 있는 상태이고 지금 미네소타도 총체적 난국이란 말이에요. 얘네들도. 그래서 서로가 당장의 이 경기에 대해서 이게 선발 싸움에서 못 버티는 순간에 이거를 경기를 끝까지 연명시키려고 노력할 이유가 없는 경기가 돼버린 겁니다. 이미 이게. 그래서 저는 이 경기가 좀 도저히 뭐 애초에 바라볼 때는 휴스턴의 타선이 안 되니까 그래도 미네소타가 벅스턴이 없음에도 성과를 내줬으니 좀 그래도 기대를 해볼 만하지 않나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는데 배팅할 근거와 충분한 명분이 없는 경기다.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적어도 이 경기가 미네소타가 정배가 나오는 이유는 맥칼러스 주니어의 볼질과 함께 최근까지도 휴스턴의 타격 자체가 반등선을 기르지 못하면서 현재 7경기 동안의 팀 타율이 2할 리그 최하위 3개 팀 중에 한 팀입니다. 그만큼 많이 떨어져 있다 보니 이게 미네소타의 정배가 나와 있다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경기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요거를 일단 미네소타 승이다 정도로만 일단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거 추천 못 드립니다. 오늘 제가 좀 이런 식으로 추천 못 드립니다라고 걸러드리는 경기도 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걸만한 경기가 어느 정도 이 정도 선이구나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축약시킬 수 있을 거고 어느 정도 제가 어떤 식으로 접근했는지 유추할 수는 있을 거다 정도로 일단은 말씀드리고 그래서 끝까지 좀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직접적으로 제가 조합픽 뭐 같다라고 말씀은 안 드리죠. 저도 그거를 팔고 있으니까. 하지만 이제 방송을 하면서 진짜 도저히 못 거는 경기들은 이렇게 제가 좀 늦어서 흘려드리니까 그런 것도 참고하셔서 여러분들도 좀 걸을 경기는 거르고 좀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다음 경기 시카고 컵스 대 미러키 경기인데 어제 이거 트리거 반대로 갔다 개판 털렸던 경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는 미즈로스키 대 벤 브라운의 경기이고 이 벤 브라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오늘 같은 경우도 미러키가 정배당에 나와 있지만 시카고 컵스가 할만하다고 볼 수 있는 게 미즈로스키는 이닝 소화가 일단은 길지만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경기에서 미러키 필승조들의 얼굴을 좀 보게 될 것 같은데 벤 브라운 같은 경우에 지난 시즌에도 경기를 하면서 이 미러키를 상대로는 또 유독 잘 던졌던 기억을 충분히 두 경기 동안 가지고 있는 이 작년의 성적이 있어요. 그래서 미러키전에 꽤나 자신감이 있고 이 벤 브라운이 이번 시즌 그렇게 선발로 전향되면서 제가 계속 걱정한다 했었죠. 그래서 불펜에서 정말 잘 던지고 있는 선수인데 왜 굳이 선발로 전향을 시켜가지고 이 자신만의 그 루틴을 좀 깨고 또 이제 선발 투수로 바뀌게 되면은 경기를 준비하는 이제 자신만의 루틴과 플랜 자체가 바뀌어버리잖아요. 그만큼 그거에 대해서 적응하는데 만약에 실패해버리면 또다시 작년처럼 선발 운영의 실패로 바뀔 수가 있는데 괜찮을까라는 우려를 제가 계속 표했었습니다. 근데 결국 이 미러컵스의 선택은 긴 이닝을 소화시키지 않고 4이닝으로 끊어가지고 경기 운영을 하는 걸로 지금 벤 브라운의 관리를 일단 해주고는 있어요. 그게 조금 성과를 내면서 이제 어제 지난 등판에서도 벤 브라운이 선발로 제가 우려를 표했습니다만 결국 그래도 완벽한 피칭을 해줬었고 오늘 경기에서도 벤 브라운의 그 고속 커브와 함께 이 빠른 공의 힘 자체는 여전하다 보니까 미러키가 결국 쉽게 이제 공략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것도 반드시 좀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나마 오늘 경기도 이게 개인적으로 좀 의아해요. 바람이
많이 불긴 하는데 이 바람이 외야로 부는 경기는 아니거든요. 근데도 8.5점을 주어졌다는 건 양팀 이 선발 투수의 8.5점이면은 웬만한 선발 투수였으면 10.5 줘졌은 경기였어요. 근데 8.5 줘졌다는 거는 이미 장타에 대한 의식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그런 양상 속에서는 지금 이번 시즌에 미즈롤스키 같은 경우도 9위로 찍어 누르는 것 자체는 이미 1왕으로서 정말로 다이나믹한 경기를 펼쳐주고 있고, 이제 이번 시즌 홈런을 지금 5월달에 3경기 연속으로 무피 홈런 경기를 하면서 미즈롤스키가 도미네이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4월까지 이어지면은 5경기 연속으로 피홈런 없이 경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거를 오늘 경기에서도 반영을 했을 땐 점수가 좀 안 나지 않을까 정도로는 볼 수는 있겠다 정도로만 좀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아요. 적어도. 그리고 지난 두 번에 완벽했던 피칭, 양키스, 샌디에고 상대로 무실점 피칭했던 경기들 모두 홈 경기였었고, 이 위글리 필드에서의 경기 양상 자체는 미즈로스키도 이제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고 바라봐서, 본래 수치 때문에 오늘 저는 이닝 수가 지난 그 경기들처럼 길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미졸스키가 지난 시즌에 위글리필드 원정 와가지고 결국 본래 때문에 5이닝을 채우지 못하고 내려갔었거든요. 4회까지 던지고. 그런 이력도 있다 보니까 저는 오늘 경기에서도 컵스가 이길만 하다라고 보면서도 언더를 바라봐야 된다. 왜? 미러키가 어제 대성하면서 불펜을 아껴놨으니 그래도 미조스키가 빨리 내려가도 대안은 설 거다 정도로 경기 예상을 말씀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인트루이스 대 피츠버그 경기인데, 만약에 이 경기가 진행이 되면 저는 세인트루이스 승 오버 라인이에요. 일단은 피츠버그 같은 경우에도 지금 라이언 오원이 부상으로 빠져있는 것이 너무 치명적인데, 그거를 이제 떠나서 지금 최근에 피츠버그가 좌투수 상대로 상대했었던 최근 10경기 표본이 팀 타율이 1할 9푼이 채 안 나와요. 그만큼 지금 좌투 상대로 너무 어려운 타격을 보여줬었고, 오늘 좌투수를 상대하게 되는데 미치 켈러가 최근에 흔들리고 있죠. 거기에다가 심지어 세인트루이스의 홈 경기에서 OPS 수준이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다는 것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당연히 켈러는 오늘 경기에서 웨드홀트, 에레라, 벌레슨, 그 다음에 워커, 골만까지 모두 경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장타 의식을 반드시 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피츠버그도 세인트루이스도 최근에 불펜이 가장 크게 무너진 팀들 중에 대표적인 두 팀입니다. 데니스 산타나, 메슨, 그 다음에 소토까지 피츠버그 전부 다 무너졌었고, 몽고메리도 무너졌었고, 세인트루이스 같은 경우에도 스타네 무너졌었고, 스반스 무너졌었고, 조조도 한번 무너졌었고, 그 다음에 저 누구였냐, 기억이 안 난다. 한 명 더 있는데, 오브라이언 말고 한 명 더 있거든요. 걔까지 최근에 한번 또 무너졌어요. 그래서 필승조들이 당장 오히려 다 무너지고, 세인트루이스는 지금 오히려 이제 그레세포가 잘 버텨주고 있는 거고, 피츠버그는 똥바지 역할을 해주고 있는 선수였는데 이름 생각이 안 나네. 아무튼 한 명 좀 버텨주고 있고, 그거 말고는 지금 불펜이 서로가 다 약한 상황이거든요. 믿을 만한 필승조 선수들이 다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경기에서도 그러한 과정 자체가 결국에는 이제 후반으로 갈수록 점수가 나게 되는 상황이 생길 거고, 결국 이제 이 경기도 경기가 진행이 되다가 또 비가 온다라고 비가 이제 오다가 이제 그치고 진행이 된다고 했는데, 만약에 경기가 시작이 되고 나서 또 잔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경기 초반에 선발 투수들의 페이스도 이상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오버 보면서 타격감에 있어서 그래도 홈 경기에서는 세인트루이스가 확실히 OPS 수준에서 훨씬 더 좋게 나오고 있다. 출루율 뿐만 아니라 장타 생산률에서 더욱 도각을 드러내는 홈 데이터가 나오는 세인트루이스이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서도 세인트루이스를 조금 더 고평가하게 된다 정도로 말씀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승오버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콜로라도 텍사스, 이건 진짜 못 건드려요. 이 경기는 아까 잠깐 보여드렸지만 비가 언제 올지 모르는 경기고, 이미 레인 45% 여기도 빨간색으로 써져 있죠. 이거 41%입니다만 이거는 시간대가 좀 너무 애매해. 그래서 요거는 일단 걸을게요. 이거는 그냥 건들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LA 인저스 대 애틀레틱스. 와, 진짜 어제 진짜 얼마나 어이가 없었을까요? 이 JT 긴이 노히트를 도전을 했습니다. 8회까지 노히트에 성공을 했었고, 볼넷 하나만 내준 채 올라갔었는데, 노히트가 9회에 깨졌죠. 근데 노히트가 9회에 깨지자마자 끝내기 투런 홈런을 연속으로 쳐맞아가지고 1대0으로 닫을 뻔했던 경기를 2대1로 지면서 8.1이닝 2실점 패전 투수가 됐어요. 피안타 2개, 볼넷 하나. 와, 진짜 어이가 없었겠죠. 진짜로. 노히터 깨졌을 때도 굉장히 허무한 표정을 지었었는데,
끝내기 홈런 맞고 진짜 애가 넋이 나가더라고. 이제 애틀레틱스 입장에서도 사실 뭐 많이 미안하겠죠, 타자들이. 오늘 경기에서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진짜 어제 안 걸리는 경기를 했어요, 서로가. LA 엔저스 같은 경우에도 불펜진이 그렇게 흔들리고 있는 양상을 계속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었는데, 이제 어제 경기에서 저 누구야, 우레나가 내려가고 나서 바크만이 2이닝을 너무 잘 막아줬었고, 그걸 원동력으로 그나마 좀 그 1실점으로 막을 수 있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제프란이 필승조인데 일단 무너진 것도 여전히 지금 LA인저스의 불펜 현주소를 말해주는 경기였어요. 그럼 뭐 바크만이 이제 멀티닝 던졌고 제프란 결국 부진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실세스 어제 나왔었고, 지금 남아있는 불펜에서도 LA인저스 장담 못합니다. 오히려 이제 오늘 경기에서도 애틀레틱스가 희망은 더 크죠. 일단 로페즈라는 선수가 자투수라는 점에서 LA인저스의 타선이 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 분명히 있고요. 그런 와중에 결국 애틀레틱스의 강점이라고 이번 시즌 드러낼 수 있는 명확한 이제 이유가 되는 그 불펜진, 그 애틀레틱스의 불펜진들이 결국에는 지금 오늘 경기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일 선수들이 대거 지금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어제 그렇게 기니 다 그 경기를 제 역할을 다 해주면서, 똥바지라기 못하죠. 일단 다 던져주면서 필승조들을 모두 휴식을 취하게 해줬다라는 것 조차 이미 너무 큰 힘이란 거죠. 바로 스테누너, 그 다음에 해리스, 그 다음에 파이어볼러 그 메디나, 그 다음에 그 체인지업 마스터 그 코넬, 뭐 요런 애들 전부 다 지금 애틀레틱스 이번 시즌 불펜 평균이 굉장히 평균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못하는 투수와 상향 평준화되어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상향 평준화되어 있는 불펜 전력을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크라이터 주니어만 사실 조금만 조심해서 던져주면은 이 경기가 애틀레틱스 불펜진이 오히려 좀 더 버티는 양상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LA인저스 정배 나오는데 저는 역배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시애틀 대 시카고 화이트삭스. 아까 오늘 라이브 하면서 잠깐 언급드렸었는데 이 경기도 개혁바였어요. 이 화이트삭스가 이겨야 되는 경기였거든요. 지금 현재 시애틀 같은 경우도 칼날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부상자들이 예사롭지가 않아요. 타선에서 부상 때문에 당장에 시애틀도 지금 고민이 많은 상황입니다. 이게 도노반도 없고, 그 다음에 칼날리도 없고,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불펜에서 브래시 부상 이탈했다고 말씀드렸죠. 그 스페이어랑 같이. 그래서 필승조 2명이 이탈해 있는데 타선에서도 도노반 3루수랑 주전포수 칼날리가 이탈해 있다? 시애틀을 어떻게 좋게 보겠어요. 오늘 경기도 그 밀러가 지금 공식 홈페이지에는 선발이라고 나와 있고, 여기는 루이스 카스티오가 나와 있고, 실제 이제 칼럼 나온 걸 보면, 소스를 보면 이제 루이스 카스티오가 프리머리 릴리프로 해가지고 피처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메인 스타팅은 루이스 카스티오가 맞는데 카스티오가 성적이 안 좋으니 1+1을 해서 밀러 쓰고 멀티인 정도 소화시킨 다음에 루이스 카스티오 올리겠다, 이런 플랜을 지금 짜고 있는 겁니다. 애초에 지금 불펜도 부하가 있기 때문에 선발자원 2명 쓰면서 불펜을 소모를 줄이겠다는 계산이겠죠. 근데 이제 오늘 경기도 화이트삭스는 K 나옵니다. 좌투수예요. 어제 경기에서도 슐츠가 못 던진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2회 경기 보시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경기가 심판의 판정이 모든 걸 바꿔놨죠. 일단 1대0으로 뒤처지는 상황까지는 버틸만 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타구가 주자 1사 1루에서 2루수 라인드라이브로 날아갑니다. 라인드라이브로 날아가는데 그거를 이제 고의낙구 판정이 됐어요. 글러브에 빨려 들어갔다가 맞고 떨어졌는데 그거를 고의낙구 판정을 해서 데드볼 처리를 해버린 거예요. 그거를 경기를 그대로 진행을 시켰으면 1루수가 복귀를 못했어가지고 어차피 고의낙구에서 2루 찍고 1루로 공을 던졌기 때문에 그게 고의낙구 판정이 돼서 이제 타자주자가 산다고 그 자동 아웃이 된다고 하더라도 1루 주자가 2루로 스타팅을 끊었기 때문에 1루로 복귀하지 않고 1루에 공이 도달하게 되면 1루 주자가 아웃이 돼서 어쨌든 더블 플레이가 돼야 됐어요. 근데 거기에서 볼데드 판정을 해버리면서 그냥 타자 주자만 아웃을 시켜버리고 1루 주자 살아나간 걸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거기에서 안타가 이제 밀어친 게, 안타가 당겨친 게 라이너로 쭉 해가지고 좌익쪽으로 날아갔는데, 그 타구의 1루 주자가 러닝을 하면서 이제 릴레이 송골을 기다리고 있었던 그 유격수가 더 3조 가니까 2루수가 또 그거를 이제 공을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2루 베이스 넘어가 있었어요. 수비한다고. 근데 그거에 이제 주자가 크게 돌다 보니까 2루에서 3루와 일직선 라인보다 훨씬 더 바깥으로 벗어나가지고 수비 위치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주자와 부딪히게 됐고 주루방해 판정이 돼가지고 그게 또 득점 인정이 돼버려요. 그게 주루방해까지 되는 것까지도 억울한데 주루방해가 되고 나서도 3루에서 주자가 산 게 아니라 홈까지 들어온 걸로 인정시켜 준 것 자체가 존나 개업가였다는 거죠. 그래서 화이트삭스가 거기서 3대0으로 밀리면서 경기가 그 3점으로 그 실점이 생기면서 거기서 밀렸던 경기였어요. 감독도 거기에 항의하다가 퇴장이 됐고 두 번 연속으로 어이없게 두 타석 연속으로 어이없게 그딴 판정들이 계속 나오니까 이제 감독이 이제 모자를 벗어 던지고 이제 항의하다 이제 퇴장을 당했죠. 그때부터 화이트삭스는 끌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 경기에서도 좌투수 나와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지금 타선 이탈에다가 좌투 상대 성적 안 나오고 그러면 이제 오늘 경기에서 화이트삭스가 어제 경기 불펜 아꼈죠. 허드슨부터 좌투수 허드슨 그 다음에 이제 그 마무리 투수 도밍게스까지 다 아껴놨고 K만 버텨줄 수 있으면은 이번 시즌 루이스 카스티오 흔들리고 있다 보니까 밀러만 어떻게 좀 빨리 내려버리면 그때부터 게임 시작이라고 봐야 됩니다. 밀러는 그래도 97, 8마일에 빠른 공을 던지고 슬라이더는 괜찮거든. 근데 이제 빠른 공이 피안타율이 밀러가 높게 나오는데 4할까지 넘게 나오는데 결국 빠른 공에 대해서 얘네들의 타격감이 그렇게 좋게 나오는 편은 아니죠. 특히 무라카미 필두로 95마일이 넘어가면서 그 타격 능력이 확실하게 차이가 많이 나는 팀이 또 대표적으로 화이트삭스니까. 그래서 밀러가 빨리 내려가는 것이 관건이 되긴 할 겁니다만 기본적으로 지금 오늘 경기에서 루이스 카스티오를 길게 3, 4이닝 이상 끌어갈 거라고 밝힌 경기에서 시애틀의 지금 전력상 이 경기를 화이트삭스에게 또 이길 거라고 바라보기는 사실 쉽지만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어제는 화이트삭스가 침묵하긴 했습니다만 일단은 퀘로가 DH로 이제 안 나오고 어제 대타로만 나왔었고 로모 또 스타팅 캐쳐 나오고 있는데 뭐 그래도 상관없으면 좀 퀘로 쓰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그리고 지금 그 안토나시부터 시작해갖고 그 다음에 저 누구야 켈레닉부터 지금 타선에 어린 선수들이 또 활약이 또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 기대가 좀 되는 것도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화이트삭스 역배 이거 한번 더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라고도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샌디에고 대 LA 다저스의 경기인데 어제 다저스 영봉패 당했습니다. 야, 진짜 기깔났고 투수전 진짜 미쳤었습니다. 이 경기 1회 딱 1점 실점인데 야마모토가 그게 그대로 패전으로 이어졌어요. 영봉패로 닫아버리면서 메이슨 밀러 그냥 깔끔하게 닫아내는 그런 완벽한 샌디에고의 경기 양상 보실 수가 있었었고 어제 그렇게 아담 메이슨 밀러 딱 셋업 마무리 깔끔한 운영이었었죠. 오늘 경기에서도 샌디에고가 지금 투수 운영에서는 이미 밀린다고 봐야 됩니다. 캐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경기 내용 자체가 사실 선발에서 버텨줘야 되지 뭐 그 밀러를 연투를 시키든 뭐 어떻게든 하겠다만 그거를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지만은 않아요. 솔직히 이 경기가. 그래서 어제는 결국 이 다저스가 조금 타선에서 좀 아쉬운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만 그리핀 캐닝을 상대로는 그래도 좀 좋은 모습 바라봐야 되지 않나. 그리고 선발 역할을 마치고 다시 타선에 복귀한 오타니가 멀티히트를 때려냈다라는 점 그거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호재이기 때문에 기회가 계속 만들어질 것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경기입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다저스 정배 생각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경기는 애리조나 대 샌프란시스코인데 샌프란시스코도 비상입니다. 윌리 아담에즈가 드디어 타격이 좀 되기 시작했는데 부상으로 이탈했고요. 이정우도 등 통증 때문에 지금 DTD 걸려서 부상자 명단에 지금 올라가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윌리 아담에즈가 여기 라인업이 있습니다만 못 나올 수 있어요. 이정우도 등 통증 때문에 지금 못 나올 수 있어요. 그거 좀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되고 라인업이 비어버립니다. 초비상이죠. 애리조나가 결국 넬슨이 5월달에 그 파멸적인 반등을 하면서 지금 엄청나게 좋은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 최근 양상들을 계속 나타내고 있고 애리조나가 그렇게 지금 최근 타격감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리그 상위 5위 내 타율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5개 팀 중에서 3할을 기록하고 있는 3할 이상의 타율을 기록하고 있는 팀이 두 팀 있는데 하나가 템파베이고 하나가 애리조나예요. 2위 애리조나 3할 딱 기록하고 있고 이 OPS도 0.843으로 OPS 수준으로 보더라도 리그 전체 3위 성적을 보여줄 만큼 장타율 출루율 모두 받쳐주는 경기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오늘 경기에서도 애리조나가 결국 어제 대승을 하면서 안 그래도 지금 애리조나가 최근에 상승세를 가져갔을 당시에 타선이 안 터졌음에도 좋은 경기를 펼쳤던 그 근간이 됐던 불펜들 그 불펜들 활약이 계속해서 좋았었는데 어제 로알씨가 가르시아 톰슨 꺼내 썼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클라크 남아있고 애들 연투할 수 있고 시월드 마무리 남아있다는 점에서 만약에 넬슨이 내일도 6이닝을 통달할 수 있으면 지금 애리조나 샌프란시스코의 타격이 부상으로 좀 비어있으니 어제처럼 그렇게 뭐 케텔마르테 캐롤 영상 컨디션 나오고 바르가스부터 저 루키였는데 왈드 슈미트였나? 이름이 생각이 안 난다.
맞죠. 왈드 슈미트 얘도 마찬가지고 절대로 지금 약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애리조나가 정황상 지금 부상 때문에 샌프란시스코 어려워진 상황이라면 내일도 이길 만하다. 이건 정배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이렇게 말씀을 다 드렸는데 제 견해대로 말씀드렸고 오늘 트리거 뜬 것도 여러분 꼭 한번 확인하십시오. 하나만 공개를 했지만 트리거 일단 아까 떴다고 말씀을 드렸던 게 저거 뭐야 저 뭐였지? 토론토승 맞죠? 예, 토론토승 트리거가 떴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었고 그다음에 비 소식 있는 경기 3경기 말씀드렸었고 애초에 제가 일단은 여러분들의 공개적으로 제안 드리면서 트리거가 반대를 말하고 있고 그다음에 비 소식이 있기 때문에 못 건드린다라는 조건이 붙은 그 경기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4경기입니다. 그래서 15경기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11경기 수준에서 여러분들 선정을 하셔야 되고 11경기 중에서도 일단 폭탄이 좀 있어요. 멤버십 분들은 트리거 꼭 한번 확인하시고 접근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단 오늘 녹화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이랑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고 영상 매번 자주 좀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녹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도 건승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